자, 옷장 디펜스입니다. 김종효 이사와 최현덕 매니저 또 오늘 변함없이 금요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요일 좀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고 싶은데 마음은 불편하게 뭐 항상 주식이야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하긴 합니다만 최근의 느낌은 좀 무겁고 답답하고 뭐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김종효 이사부터 시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다 괜찮아 보이는데 환율이 참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뭐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정치 변수를 제외하면 우리 환율을 그렇게 유독 압박할 만한 요인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뭐 해결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매도도 임박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수가 좀 덜 빠지는 효과 정도를 주었다면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파니까 어제는 개별 종목이 빠지는 오늘 종목과 지수가 같이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와의 차이는 삼성전자를 매도하느냐 매도하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시장은 뭐 여전히 강하게 좀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장세로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또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강한 발언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거기다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가장 좋았던 미국의 최근의 소프트 지표들이 모두 급하게 꺾여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ISM 지수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소프트 지표들이 꺾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실물도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이 현재 좀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금 같은 것들 미국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방어주라고 불렸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약진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장은 저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조정을 기회로 좀 이용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공매도가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종목을 벌려서 사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반전 모멘텀에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서 사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현덕 매니저는 시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네, 뭐 일단 뭐 누가 보더라도 다 이 답답한 시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장도 이제 좀 반등하려고 하다가 뭐 다시 빠졌고 몇 개 종목들만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지금 이 관세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뭐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항상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어느 좋은 뭐 관세 때문에 혹시 올라가는 쪽을 뭐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저런 방향을 찾다 보니까는 오히려 우량주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뭐 반도체도 바이오든 지금 종목별로도 그렇고요 뭐 이 어떤 섹터별로도 그렇고 사실 이 성장성에 대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안 먹히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뭐 다 빠지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데 또 항상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항상 그 지나고 나서 보면은 매수 기회였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제 다음 주 4월 2일이 이제 기한이니 그 안에 어떤 좀 협상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시장도 결국은 이 관세라는 것을 협상을 통해서 조정할 거로 보고 있지만은 아직 그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는 좀 우려스러운 좀 매물이 나오는 건데 다음 주가 시한이니까요. 그때까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도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외국인은 롱숏 전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물론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수급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국인에서 들어올 거란 얘기죠. 공매도만 하려고 들어온 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다음 주가 되면 더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의 어떤 우려는 좀 기회를 보는 게 훨씬 맞을 것 같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좀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원론적인 얘기죠. 사실 더 들어가면은 이게 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린 그건 빼야 되겠죠 네. 또. 답답하네.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환율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도 뭐 어떤 보는 눈높이 이쪽에서 계속 타전해오는 내용들 봤을 때 이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환차익도 좀 노리고 삼성전자 살 때는 배당도 분기 배당도 한번 같이
그리고 또 삼성이라고 하는 내공을 믿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사오다가 오늘 딱 이제 모든 게 좀 풀려버렸어요. 배당에 대한 이슈도 풀렸고 분기 배당, 공매도 재개가 이제 임박해 있고 또 헌재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의 특수성이 불투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딱 때리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연결될지는 물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외국인 속마음도 모르겠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속마음도 모르겠는데. 네, 일단 뭐 정치적 일정이야 뭐 지금 소위 뭐 법관 출신도 다 틀리는 걸 뭐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분기점들은 몇 가지가 있죠. 뭐 현법 재판관들 중에서 뭐 2명이 임기가 뭐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니까 그것까지 넘어갈까라는 분기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4월 2일인가요? 그때가 네.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또 선거를 또 보궐선거. 네, 보궐선거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뭐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걸 우리가 뭐 미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뭐 관세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제거되지 않고 계속 질질 끌고 오고 있고,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죠. 이건 뭐 지금 어느 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답답한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내수 경기도 많이 둔화된 상황에서 또 이제 뭐 불까지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부에서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당장 피해를 입으신 뭐 주민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국가의 좀 경제 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보여야 뭐 중국이나 뭐 독일처럼 반등이 가능할 텐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기존 정부로 뭘 꾸려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현재 구간에서 기간은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최현동 매니저 얘기처럼 불확실성 결국 사라지게 마련이겠죠. 다만 그 기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원금을 잘 들고 버티느냐가 핵심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잘 지키는 전략 자체가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뭐 반도체 얘기 나눌 테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반도체는 미국 반도체와 전혀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반도체처럼 흔들릴 자리도 아니고 도망갈 자리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걸 물어봐요. 인용과 기각, 각하의 차이가 무엇이냐. 근데 인용 뭐 다 아시니까 계엄이 위헌이다라는 걸 인정하면 인용, 위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각. 요 각하라는 부분이 법리적 조건을 갖췄느냐. 제가 지금 정치 방송할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용 쪽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거품 껴있는 30원 내진 그 이상이 빠지고 주가는 확 한번 오를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그동안은 타전했었는데 이 각하라는 표현 때문에 자꾸 망설여지는 내용들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네. 정치 얘기 제가 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자꾸 뭐 댓글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공이 경제와 주식 시장에 집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자꾸 이 각하. 어감도 별로 안 좋지만 하여튼 법감성과 법리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뼈저리 느꼈잖아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나면은 법 공부를 해야 될까 봐요. 네. 경제는 왜 해가지고 피곤한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경제를 말할 때 있어서 우리가 좌냐 우냐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위아래만. 네. 어쨌든 우리는 경제가 좋기를 바라는 거고, 좀 주식 시장이 좀 좋기를 바라는 건데,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큰 불확실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고, 뭐 저는 제 생각엔 다음 주 정도면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걸 우리가 뭐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진짜 법관도 모르는 그 못 맞추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두려운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 외국인들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네. 그러니까 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다음 주에 뭔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뭔가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뭐 굉장히 또 큰 변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두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그걸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주식시장이 뭐 죽지는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어떤 판단이 어떤 좌냐 우냐를 가린 것보다도 네. 어떤 판단이 나온 경우에는
변동이 있겠지만 한 시간이 결정이 조금만 나면은. 결정이 나고 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결국 또 주식시장은 오를 만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국내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네. 국외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문제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가 좀 지나간다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긴 한 겁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부분 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네. 어느 정도 해소만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은 훨씬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기 변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뭐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어떤 IMF 때처럼 그런 폭락세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변동 과정이 한 번 나온 다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게 빨리 와서 안정된 모습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아마 다음 주에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다 본다면은 그런 걸 좀 갖고 버텨야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버티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업을 한 1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는 이런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네. 항상 우량주가 먼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단 네. 말이죠. 그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그걸 맞추는 걸 떠나서 또는 그냥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량주만 좀 갖고 있으면은 변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지금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 어떤 이번 연도 전망을 봤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1도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인 시향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네, 뭐 기업이나 문제가 그러니까 없는데. 기업도 마찬가지고 업황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AI 같은 경우도 뭐 자본 지출 우려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때문에 뺀 거 말고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케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뺀 것도 지금 구글이나 메타가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면 뭐 정말 1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좀 그 종목을 믿고 종목 네. 가치를 믿고 이 변동성만 좀 버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의 표현과 그다음에 김종효 의사의 아까 뭐 언뜻이지만 사실 그 뭐 그냥 막연하게 그 산업과 그냥 매크로적인 그 경제 이외의 변수들은 이렇게 빼놓고 보면은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산업만 놓고 봤을 때 특히 이제 반도체가 뭐 생각보다 아니면 우려되는 그 기사 타이틀보다는 잘 되고 있다. 물론 이게 그렇잖아요. 삼성은 뭐 HBM 때문에 좀 어려웠다. SK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잘 나갔다. 이걸 두 개 섞어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립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반도체 산업만 놓고 띄어서 우리 얘기합시다. 그러면 또. 네, 그럼 반도체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일단 비싸죠. 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성장성, 그다음 미국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일단 비쌉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자 독식하는 시장인 줄 알았더니 중국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나눠 먹는 시장이다는 이제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뭐 중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는 국가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최근 들어서 과연 그렇게 미국 경제가 슬로우다운 되는 구간에서 강하게 투자할 수 있느냐. 계획 세워놓은 건 물론 여전히 강하지만 그 계획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자동차에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원재료들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나온 걸 해외로 가져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수입하는 게 미국인데 그러면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올라버리고 공사비가 또 올라버리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 전체 경제에 무슨 영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미국 종목군들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국내는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지금 다 채워주고도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는 중국의 IT 소비가 되면서 이게 하나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국도 데이터 센터를 대거 만들 때 HBM 그다음에 뭐 DDR5 못 만들잖아요. 지금 뭐 창신 메모리가 아무리 빠르게 돈을 써봐야 네. 생산하는 그 기간은 뭐 내년, 뭐 내후년 정도가 될 텐데 그럼 지금 당장 DDR5 HBM을 어디서 구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내 반도체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그다음에 주가의 위치, 뭐 해외 업체들, 미국 업체들은 PR 20배, 30배가 거의 뭐 일상적이잖아요. 그게 네. 시장 평균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7배, 6배 이게 이제 일상적이니까 이런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정치적 변수만 없어진다면 무엇을 사야 되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고 만들 수 있는 쪽도 이미 결정돼 있다라면 뭐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전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계속 이 수요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약간의 의심, 약간의 우려감이 좀 더 커지게 나오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좀 급락한 부분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 관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오늘 그 아까 아침에 나왔던 걸 보게 되면은 샘 알트먼이 이제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네. 이제 이 챗 GPT에서 이미지를 이제 서비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미지를 서비스하게 되면은 이 GPU 사용량이 많아지니까는 GPU가 녹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데이터 트래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료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을 당분간 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료화를 공식 물론 기존에 유료화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네. 좀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둔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좀 무료 사용자도 많이 누릴 수 있게 했던 건데 이미지 생성에 이미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취소한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를 어제 또 TD코인에서 또 하다 보니까는 정말 AI에 대한 어떤 수요 또 어떤 그 수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챗GPT 아버지라 불리는 이 샘 알트먼도 이 컴퓨터 파워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봤더니 이 이미지를 이제 분석하게 될 때는 네. GPU에 대한 그 속도가요. 네. 텍스트 생성의 20배에서 100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컴퓨터 파워가. 생성형 이미지. 네. 네. 그다음에 이거를 영상으로 바꿨을 때는 영상 5초 분량했을 때 텍스트의 500배에서 2000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지나 영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컴퓨터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한 건데 상식적이. 예, 이런 상황을 누가 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데이터 센터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번 연도에 지금 $800억 투자하기로 한 거는 뭐 조금도 줄지 않고 있고 네. 또 그 줄인 걸 갖고 지금 오히려 구글과 메타가 더 가져가면서 어제 TD코인이 한 말은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 지금 AI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전혀 뭐 어떤 그 수요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없는 건데 괜히 어떤 관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핑계 삼아서 빌미로 좀 빠졌던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결국 다음 주에 이런 부분이 협상의 실마리로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별로 그렇지도 않은 이유로 빠졌던 종목들이 네.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뭐 제 생각에는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기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실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던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오히려 빠져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큰 그림 봤을 때 뭐 1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오히려 좀 매수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공매도도 조금 다뤄왔던 코너지만 뭐 여러 가지 있고 근데 SK 하이닉스를 이제 호주계 맥쿼리에서는 계속 롱, 삼성전자 숏 뭐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했다고 하고 근데도 오늘 SK 하이닉스는 조금 낙폭이 약간 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무슨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수급상 지금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쪽으로 더 집중되느냐 따라서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변동성은 뭐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가 뭐 일정 부분은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상대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좀 더 충격이 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수급적으로도 그다음에 뭐 펀더멘탈적인 흐름에서도 약간의 더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올해는 계속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외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누릴 호재가 일단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HBM 원래부터 잘 나가고 있었고 계속 이제 뭐 HBM은 엔비디아로 가격이 비교적 좋은 상태로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는 건 뭐 쉽지 않은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계속 악재만 있었다 보니까 네. 뭐 HBM이 엔비디아를 통과하는 것도 호재일 거고 뭐 비메모리 쪽에서 약간의 어떤 수주가 벌어지는 것도 호재일 거고 그다음에 레거시는 지금 중국으로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그 삼성전자니 또 만든 HBM도 엔비디아로 못 가니까 일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맥쿼리가 우리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맥쿼리가 하이닉스롱 삼성전자 숏 외쳤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기만 잘하면 예전에 그렇게 막 혼자 헛발질했던 것만 잘 수정을 하면 올해는 저는 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해가 될 가능성은 높고 하이닉스는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또 18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매수해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오전 6시 일부 매체에서 나온 건데 SK 하이닉스 HBM4 설비 투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대응. 다시 요약하자면 엔비디아가 지금 오더를 좀 줄이는 것 같은데 이게 SK 하이닉스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AI 하드웨어가 이제 하향 편준화될 가능성. 그게 이제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아마 하이닉스 쪽에서는 판단을 이렇게 한 것 같고, 근데 엔비디아 쪽을 파악해 보니까 오히려 마이크론 쪽에 지금 주문을 더 늘렸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주문을 줄이고 있는 거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보여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4에 대한 그 설비 투자를 좀 하향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건데 네. 이게 좀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HBM4 설비 투자를 좀 그 하향 조정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줄 것 같아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 HBM3E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HBM3E를 공급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의 딥시크 영향으로 해서 중국에서도 이제 어떤 뭐 고사양이 아닌 저사양으로도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마 이쪽 수요가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HBM3가 더 많이 팔리고 더 수요가 많을 텐데 굳이 빨리 HBM4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굳이 빨리 어떤 고사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게 나온 거로 보여지는 건데 네. 제목 자체가 HBM4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정말 또 수요가 없나 보네 이렇게 좀 생각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 봤을 때 어쨌든 기존에 잘 나가던 것들을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도 호퍼에서 블랙에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수요가 줄었냐 만에 좀 그 말들이 되게 많았던 건데 결국 HBM 같은 경우도 지금 3E에서 이제 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수요가 줄는 것이 아니라 결국 딥시크로 인해서 어떤 저사양도 필요하겠죠. 네. 다만 지금 그 오늘 샘 알트먼이 말한 것처럼 결국엔 이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 젠슨랑 같은 경우도 지난번 GTC에서 딥시크 훌륭하지만 결국은 이 컴퓨팅 파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도 결국 또 이 텍스트만 분석했던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미지나 또 영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 높은 컴퓨팅 파워 없이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결국 인프라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 하이닉스까지 빠진 것 같은데 네. 다소간의 과도기라고 봐야 돼요. 네, 결국에는 그냥 뭐 조정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오케이. 큰 그림 봤을 때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수요나 이런 이 AI 모멘텀에 있어서는 좀 1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온디바이스 AI 여기도 지금 싹 죽어버렸는데 결국엔 또 시간의 문제겠지만 확 부각이 되겠죠. 네. 오늘 준비하신 기업은 어느 쪽? 오늘은 바이오 쪽 준비했습니다. 바이오. 네. 뭐 여러 가지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부담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량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공매도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외국인 매수가 좀 더 들어올 거라 보는데 그런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미래 수익에 대한 거의 확정된 기업들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좀 미래 수익에 대해서 좀 확정적일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준비하러 또 이동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또 옷장 디펜스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종인 수사도 이제 또 전략은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수는 전혀 뭐 툭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낙폭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또 어떤 큰 변화 우리가 또 모르는 뭔가 탁 나와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기대 난망인 것 같고. 네, 약간 반등을 시도하다가 일본 증시가 낙폭을 늘리면서 우리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뭐 자동차 위주로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보다 더 변동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트럼프 대통령 우리 자막 나갔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가격 올리지 마라 경고를 또 뭐 강제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GM 자동차의 지금 절반이 해외에서 만들어져 오는데 네. 그걸 막 관세를 붙여서 오는데 가격을 올리지 마라? 페라리 그러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페라리가 뭐 25% 관세 맞으니까 오케이
관세 맞고 내 10% 가격 올릴 거야 이렇게 뭐 페라리라는 브랜드의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뭐 페라리야 그 가격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줄지 않으니까. 근데 대중차가 가격을 예를 들어서 한 3%만 변화시켜도 예를 들어서 뭐 연식이 바뀌었다. 네. 페이스리프트가 있다. 그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 5% 올리면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10% 이상 올려야 될 가격 변동 요인이 있는데 그걸 올리지 마라.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적자라는 얘기잖아요. 뭐 그걸 그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일본 뭐 닛산이라든지 혼다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모두 4%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으나 네.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중차의 거의 전부가 50% 이상을 해외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유예 기간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공장을 짓는 회사들은 뭐 1년간 뭐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둥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무대포로 하면 저는 뭐 미국 기업들이 강하게 반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재료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관세도 한번 지켜보면서 여유 있게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을 사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케이. 반도체 가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급하지만 급할 건 없다. 네, 일단은 뭐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디펜스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